하여튼 아시겠나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옆에 쓸게요. 이거가 지금 제가 아까 1번에서 말했던 레이쇼 테스트죠? 네. 리미트 이거가 R이라고 할 때 R이 1보다 크면은 발산하고요. 1보다 작으면은 수렴하겠죠? 이걸 증명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 하려면은 엡실론에 대한 엄청난 이해가 있어야 하거든요. 자, 지워볼게요. 우리가 저기서 일단 첫 번째 R이 1보다 작을 때를 구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거가 컨버전 한다는 거죠. 맞나요? 네. 컨벌 이거의 컨버전면은 결국에는 원래 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수렴하는 거니까 앱솔루트 컨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 컨버전의 정의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만약에 저기서 그냥 이거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얘가 R이 됐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 n 더하기 1이 R에 AN이겠죠? 그러면 쭉 나가서 n 더하기 K까지 가면요. R에 K승의 AN일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 거에다 계속 될 거니까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n 더하기 K에 마이너스 1 쭉쭉 가가지고 R에 K승의 AN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시그마를 더할 때 어, n-1번째 항까지 더하고요. 그 다음에 n번째 항부터 무한대항까지 더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얘는 지금 어, n 플러스 k로 바꾸면 k는 0부터 무한대겠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R의 K승의 AN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R이 1보다 작다 했으니까 결국은 그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지오메트릭 시리즈에 의해서 수렴하겠죠? 그렇죠?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좀 문제 증명해 볼게요. 정의를 쓸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R이 1보다 지금 작다 했잖아요. 그러면 식선으로 그려보면 R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를 풀이 과정에 적을 때는 completeness of real number로 하면 되거든요.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얘를 D라고 해요. 알죠? 그러면 우리는 R 더하기 2분의 D는 1보다 작죠? 맞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쉬우면은 엡실론은 처음에 2분의 D로 잡습니다. 그럼 처음에 엡실론을 잡은 거에 대해 저게 R로 수렴하니까 해당하는 라지 n의 값이 있겠죠. 이래서 수열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건데 이해하시죠? 지금 다. 어찌됐 저거의 값이 어, R의 값이 2분의 로 잡습니다. 그렇죠? 얘 삼각부등식으로 풀어보면요. 이거가 2분의 D 더하기 R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런 조건에서만 되겠죠? 얘를 R'이라 해봅시다. 그럼 R'은 1보다 작죠? 그러면 여기서의 알리먼트를 라지엔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R'으로 바꾼 다음에 하면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만족할 때 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R'인데요. 그러면 an 더하기 1은 R'의 an이죠. 네. 우리가 아까 여기서 썼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쭉 따라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처음에 스몰 n이라 썼던 거 있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존재한다고 정한 라지 n으로 바꿔주면은 처음 거랑 식이 똑같습니다. 보이나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그냥 쭉 더하면 되고요. 여기부터는 R'의 A의 라지 n 거기에 K 승을 한 거. 전부 다 더하면은 얘는 이제 A에다가 1 더하기 R'의 제곱 쭉쭉 더하겠죠. 근데 얘는 R'이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겠죠. 뭘로 수렴할까요? 저 합은 뭘로 수렴할까요? 합. 1-R분의 A. 네, 그래서 이걸로 수렴합니다. 뭐 여기에 A는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유한한 수를 유 한 번 더했어요. 유한이겠죠? 얘는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얘는 유한입니다. 따라서 이 값이 수렴합니다. 이 시그마가. 따라서 앱솔루트 컨버전. 이해했나요? 좀 이해했죠? R이 그러면 1보다 크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n보다 큰 쪽에서 그쵸? 합이. R이 1보다 크면은 일단 엡실론이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요. 잡아봤자 어차피 1보다 커서 맨 마지막에 이 식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거의 앱솔루트 컨버지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궁금한 거 있나요? 여기서? 그냥 눈으로 쓴 거는 편의상 본 건가요? 이 부분이요? 아니 그 바로 밑에. 아, 여기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중간에도 이해 안 되면은 그냥 제 말 끊고 해주셔도 됩니다. R이 1보다 작아서 저 1-R분의 AN이 수렴하는 건가요? 네. 아, 네. 그리고 이걸 두 개로 나눴을 때 네. 앞에 거는 유한한 수를 유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유한이고요. 뒤에 거는 그냥 얘보다 작죠. 저기서 네. 부등호처럼 돼 있으니까요. 따라서 얘의 값이 유한이고요. 네. 어, 네, 유한이라는 게 그 처음에 모노톤 컨버전스 이런 배웠죠. 네. 얘는 지금 절대값들의 합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1부터 라지엔까지를 S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SN은 인크리징이죠. 네. 근데 다 한 결과 SN이 유한하다는 거는 어퍼 바운드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에 의해 수렴한다고 봐도 됩니다. 퍼바운드가 그냥 나와버린 네네네네.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 네네. 상하는 저 n-1까지 더한 거랑 1-r분의 절대값 an 이 상한이 되고 그쵸? 그럼 MCT에 의해서 저 SN이 수렴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발산할 때는 네네. 음, 발산할 때도 저걸로 할 수 있는 거죠. 발산할 때는요, 그러니까 R이 1보다 클 때. 예를 들어 R이 여기 있다 해봅시다. 이거는 1보다 커요. R이 여기 있죠? 네. 이 중간에 잡습니다.
네. 그럼 1 더하기 2분의 d는 1보다 크겠죠? 네. 얘를 R''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하는 식은 이 시리즈하고 얘하고 더한 것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부등식이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해했나요? 그 발사하는 거는 막 네. R이 1인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컴패리즌 하면은 아, 네, 되나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면 엄밀하고요. 아마 수학과 조교들이 가장 원하는 답이 그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거 해볼게요. 루트 테스트. 근데 발산하는 거 네네. 입실론이 2분의 D 해서 네네네. 그 어디부터 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 식에서? 어, 여기서요. 이제 여기서 20 그대로 따와볼게요. 네. 여기서 1이겠죠? 네. 아, R 맞죠? 네. 저기서는 그, 얘 순서를 바꿉니다. 그러면 R-AN분의 AN 더하기 1이 이번에 되겠죠? 네. 그러면, 아, 물론 이거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2분의 d 넘기면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d 더하기 r 되겠죠? 네. 얘는 지금 1보다 크죠? 왜냐면 r에서 2분의 d만 바꿨으면 여기 있는 거니까 지금. 네네네. 따라서 발생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a n 더하기 1이 r 곱하기 a n보다 커지게 되는 상황이 돼요. r 프라임이겠죠, 이제. 이해나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루트 테스트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지울이 없다. 어째? 아, 감사합니다. 여기 것만 지우고 루트 테스트도 똑같이 해볼게요. 근데 네. 죄송한데 저거는 절대값으로 해소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절대값으로 수렴하는 건 절대값으로 발산하는 거는 발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음, 잠시만요. 일단 루트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만 대충 아, 네네.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게요. 네. 루트 테스트는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아까 것처럼 대충 이게 성립한다고 하면은 AN이 R의 N승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그마를 해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엡실론을 잡고 라지엔을 잡고 n-1항까지 더한 거 n항부터 더한 거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R의 N승을 더하는 게 되죠. 따라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R이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걸로 해보면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저거는요. 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주제인데 좋은 질문이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교수님께서 이런 걸 전혀 아무것도 설명 안 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그냥 과제하고 답도 안 알려주시고 설명도 안 해주시고 아, 퀴즈가 언제죠? 내일이 내일. 그러면 제가 이거는 오늘 중에 최대한 빨리 해서 아,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루트 테스트까지 했으니까 7페이지까지 한 거죠. 네. 8페이지 하면요. 8페이지는 위에 있는 엑설사이즈는 어, 해야 하나요? 예를 이거는 들어서 네. 지금 C의 FG는 그냥 임의의 X를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에 X를 집어넣은 거는 C의 FX의 GX죠. 그리고 앞에 거 하려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얘는 그 실수의 어떤 것 때문에 성립하는 걸까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웁니다. 교환 법칙. 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때문에 성립됩니다. 얘는 교환 법칙일까요? 결합 법칙일까요? 결합. 결합 법칙입니다. 영어로는 뭐라 할까요? 영어로 결합 법칙은 associative law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환 법칙은 commutative law라고 하고요. 분배 법칙은 distributive law라고 합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풀이 과정 영어를 쓰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글에 있는 풀이 과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구글 가야 하잖아요. 근데 구글엔 다 영어로 된 거밖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영어로 써야 구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영어 잘 못합니다. 자, 그다음 네, 아니, 아니. 그다음 8쪽의 아래쪽에 있는 거 strictly monotone mutable 어, 모노토닉이 무슨 말? 모노토닉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동정합니다. 이거 두 개를 통틀어서 모노토닉이라고 해요. 인크리징 혹은 디크리징. 그리고 스트릭틀리가 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모노톤은 이런 것도 모노톤으로 써주거든요. 왜냐면 정의 자체가 여기서 부등호에다가 등호까지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얘까지 원래는 그 인크리징으로 쳐주는데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은 이런 중간에 멈추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올고든 이런 인크리징만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이라고 쳐줍니다. 사실 얘도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일단 어, 인버터블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버터블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가장 좋은 수단은 인젝티브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인젝티브의 정의가 뭐냐면요. 어, FA하고 FB가 같으면 A하고 B가 같습니다. 한국어로 뭐예요? 인걸. 인젝티브가요. 한국어로 1대1 1대1 대응. 대응. 1대1, 그러니까 대응 한국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함수. 간사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근데 그게 인젝티브, 썰젝티브, 바이젝티브가 있거든요. 아, 근데 전 각각이 뭐로 매칭되는지 몰라요. 영어로만 압니다. 네네. 이거를 인젝티브라고 합니다. 썰젝티브는 뭘까요? 썰젝티브는 모든 y를 하나 골랐을 때 x가 존재합니다. 네. fx가 y가 되는 얘를 썰젝티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동시에 갖춰졌을 때 우리는 바이젝티브라고 합니다. 바이가 약간 두 개 뜻하는 그런 모직이죠. 하여튼 너무 돌아왔는데 그래서 인버터블 하다는 거는 인젝티브를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에 뭐
x 제곱처럼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 버리면은 이거의 조건에 만족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버터블의 중요한 조건이 인젝티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인젝티브 하나만 보이면 인버터블 하는 건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인젝티브 하다는 건 어떻게 볼까요? 가정해봅시다. suppose. 네. 대화리그 리스트 A, B, 어쨌든 A하고 B가 다른데 FA하고 FB가 같다 해봅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주어진 게 스트릭틀리 모노톤이라고 했죠? 네. 네. 근데 스트릭틀리 모노톤이려면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A는 B가 나와야 된다. 왜냐면 스트릭틀리니까 저게 만약에 만족 못한다면 그 같지 않은데도 같은 부분이 생겨서 평균값 정리에 의해 중간에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을 얻을 수 있고요.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지금 이게 모순이죠? 네. 따라서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인젝티브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A하고 B가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는데 어떤 A, B냐면 서로 다른데요. 근데 함수값이 같도록 만드는 A, B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떠한 이점들을 보였을 때 여기서도 A, B는 다른데 함수값은 동일하죠. 이런 A, B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조건을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스트릭틀리 모노토닉이라는 조건 있죠. 거기에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면 스트릭틀리 모노토닉 하나면 얘를 만족하면 반드시 A하고 B가 똑같아야 돼요. 다르면은 우선순위가 생겨버리니까. 다르면은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커야 해요. 그게 스트릭틀리 모노토닉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A하고 B가 같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조건의 모순이 돼서 저런 A, 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F 인버스가 스트릭틀리 모노토닉 하다는 건 아까 증명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처음에 비슷한 거 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네, 이 가정은 왜 한 건가요? 어, 네. 인젝티브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보통 어, 어떠한 함수가 인젝티브 하다라는 걸 보일 때는요. 다른데 같은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다면은 이제 인젝티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썰젝티브 한 거를 보일 때는 보통 이거를 좀 그래픽하게 설명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많이 보던 거죠. A, B, C, 1, 2, 3. 네, 예를 들어서 어, 4까지 내봅시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을 해봅시다. 그럼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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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나 해야겠죠? 네. 근데 스트릭틀리 인크리징이라는 것은 얘를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3에 매핑된 게 두 개가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걔는 모순이 생깁니다. 왜냐면 3은 이미 P에 매핑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가 매핑이 되어버리면 그 둘 사이에 그 크고 작음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젝티브라는 것을 가정할 때는 똑같은 거 두 개가 얘를 매핑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모순이 된다는 것을 보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전 됐어요.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괜찮나요? 네. 근데 그 네네. F-1이 그 스트리트리 모노토닉 한다고 보이는 게 처음이랑 비슷하게 한다 하셨는데 네네네. 그 약간 제가 기억하는 처음은 그, 그 레이시오 테스트였거든요. 이거랑 비슷하게. 어,
네, 4페이지에 2.30번하고 비슷합니다. 네. 네, 처음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처음을 잘못. 그럼 다음 거 해볼게요. 음. 9페이지인가요? 과제 엄청 많네요. 근데 이번 주가 좀 많아요. 아, 저번 주하고 저번 주 괜찮았나요? 네. 그땐 끼키야 13개? 그래도 많은데요? 이거 조교 시간 전에 한번 안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세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9페이지는요, 제가 봤을 때 가장 나올 확률이 적거든요. 왜냐면 얘는 지금 함수를 정수에서만 정의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말고 2번 말씀드립니다. 1번은 뭐 정의니까요. 거의 정의에 비슷하니까요. 사실 1번은 나중에 해석학 가면은 리미트 포인트의 정의 자체를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정수로만 잡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의에 의해 어, 여기에서의 예를 들어서 극한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제외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인터벌을 만들어서 그 주변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정수로 하면은 그 주변 것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을 해야 하는 게요. 어, P면 Q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P가 거짓이면은 어떻게 되죠? 창조. 네, 전체가 참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든 계신데요. 손을 안 들면 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협박하는 거죠. 너 손 안 들면 쏠 거야. 근데 손 들었어요. 근데 쐈어요. 그래도 모순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가정이 거짓이기 때문에 쏘든 안 쏘든 그건 참이에요.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애초에 주변에서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이 거짓이고요. 3이든 5든 다 참이 됩니다. 그 임의의 값이 극한값이다 해도 그냥 다 참이 돼요. 3이랑 5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은요. 얘는 그거죠. 극한값의 값은 유니크하다. 혹시 D가 뭔가요? D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의역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메인에 앞장서서 D 쓰거든요. 보통. 그 정확하게 리밋 포인트가 뭔가요? 리밋 포인트는요. 사실 여기 어? 우리 수업 시간에 그렇잖아. 근데 나는 들으면서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었어요. 리밋 포인트는요. 원래라면은 미적분에서 배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해석학에서 주로 배우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엑서사이즈 1 있죠, 여기서. 이게 정의예요. 전 이걸 정의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석학에서 배운 걸 이걸 정의로 배웁니다.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의 정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L하고 M이 둘 다 극한값일 때 L하고 M이 같다는 거죠. 리미트 L M일 때 초대 이거 보이는 거죠. 그 전에 하나만 하고 갑시다. 수학에서 A가 B랑 같다라는 것을 다르게 정의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볼까요? 수학에서 A랑 B라는 거를 같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어떤 오차를 가져와도 A랑 B는 그 차이가 오차보다 작다. 근데 그게 모든 오차에 적용되면은 A랑 B랑 둘이 비교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똑같은 걸 쓸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L-M이 0이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f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l 두 개를 삼각부등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fx 마이너스 m 더하기 fx 마이너스 l. 그러면은 여기서 적당한 델타를 잘 잡으면요. 여기서 제가 말한 적당한 델타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 함수의 연속에서 말하는 주어진 어떤 엡실론이 있을 때 그 엡실론 차이 이내로 만들어주는 델타 값이 각각에 존재할 겁니다. 델타 1, 델타 2 할게요. 그러면은 x하고 c하고 차이가 델타 1하고 델타 2보다 작은 것보다 작아졌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이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됐나요? 그러면 L하고 M이 비로소 같다 할 수 있겠죠? 이해했나요? 자, 다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저 오른쪽에서 한 것 같이 얘네 둘의 차이를 임의의 엡실론보다 작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아무 엡실론이나 선언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델타가 하나씩 존재할 거예요. 그죠? 그 델타 1, 델타 2는 각각 fx하고 l의 차이, 그리고 fx하고 m의 차이를 엡실론보다 작게 해주는 델타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사용해줍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식의 전개고요. 그럼 델타보다 작다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죠. 델타 2보다 작다면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델타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미니멈의 델타 1, 델타 2로 잡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엡실론 내로 줄일 수 있게 차이를. 그렇게 해서 L하고 M의 차이가 임의의 오차보다 작아지게 되니까 차이가 0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유니크합니다. 이해했나요? 왜 맥스가 아니라 미니로 나와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엡실론 차이를 한 이만큼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어, 어떤 사람은 델타를 이만큼 잡았어요. 그럼 차이가 이렇게겠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잡았어요. 그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만큼에 이만큼. 그러면 델타를 이렇게 잡으면요. 이렇게 넓게 잡은 것보다 일단 엡실론이 작겠죠. 그렇죠? 그 말은 이렇게 잡는 게 넓게 잡는 거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는 3보다 작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타이트하게 0.00001로 씁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이렇게 잡은 것을 잘 잡았다요. 왜냐면 그만큼 타이트하게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엡실론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수열에서는요. 라지 n과 n1과 라지 n2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거 증명하는 거 배웠죠? 거기서는 라지 n1하고 라지 n2 중에 더 큰 걸 잡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큰 걸 잡는 게 더 타이트하게 잡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엡실론이 작아지면은 n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n 중에서는 큰 걸 잡는 게 더 타이트하게 잡는 방법이고요. 델타 중에서는 작은 걸 잡는 게 더 타이트하게 잡는 방법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런 이유로 미니멈을 잡고 맥시멈을 잡습니다. n에서는 맥시멈을 잡고 델타에서는 미니멈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거 지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10페이지죠?
음, 10페이지 사실 이건 사실 거의 자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딱 C 하나 빼고 똑같죠? 그리고 극한값은 C에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서 정의되는 거지. 그래서 같습니다, 사실. 이해했나요? 이건 본인이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거의 자명한 거에 가까워요. 예. 혹시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질문 구글 폼을 드릴게요. 익명이고요. 익명 안 하면은 부끄러워 하실까 봐. 저도 조교님하고 교수님한테 질문한 게 굉장히 꺼려지는데요. 그게 막 틀리면은 초라해지는 기분이잖아요. 들어가 보면 제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익명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음 수업 시작할 때 답장을 주거나 아니면 그 전에 따로 뭐 PDF를 만들어서 전체 톡방에 올리거나 둘 중 하나를 할 겁니다. 원할 때 그냥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엄청 많네요. 그 11쪽은요, 이것도 거의 자명한데요. 첫 번째 거는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뭐뭐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거는요, 예, c 더하기 h가 0하고 차이가 그냥 보면 c 더하기 h예요. 맞나요? 네. 뭔가 이상한데? 어쨌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너무 대충 넘어서 미안한데 진짜 거의 똑같습니다.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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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번째 거의 정의 이겁니다. x-c가 델타보다 작을 때 f의 x, f의 c가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이해됐죠? 어, 그 다음엔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적절하게 C하고 H를 조합해서요. X하고 C를 만들 겁니다. 밑에 거에는 X를 C 더하기 H로 넣을게요.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요. X는 C로 갑니다. 맞나요? 네. 네. 그래서 X를 이렇게 잡는 것까지는 기억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H가 0으로 갈 때 C 더하기 H는요. 그냥 X가 C로 갈 때 F의 X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그냥 X를 저렇게 잡아주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거 해볼게요.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오른쪽에 다음 거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네네. F에 C 더하기 H를 하나를 보인 다음에 거기에서 C 더하기 H를 X로 묶어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 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X를 C 더하기 H로 했잖아요. 반대로 하면 C 더하기 H를 X랑 하자. 네, 됩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더 야매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들을 좀 너무 정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안 내줬어요. 그래서 화려한 엡실론을 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에서는요. 똑같은데
지금 12페이지인가요? 1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L로 수렴하는 거죠. L이니까 쓸게요. 그러면요. 삼각부등식을 잘 써보면요. 이거는 이렇게입니다.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L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빼버리면 차이가 줄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만약에 L이 음수라면 얘네들은 더해져요. 그런 센스로 접근하면은 오른쪽 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삼각부등식을 잘 활용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가 엡실론보다 작죠? 그냥 근데 이거의 정의가 오른쪽 거의 정의죠. 이해나요? 네. 그래서 오른쪽 되고요. 오른쪽 게 될 때 왼쪽 게 안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y가 fx라고 해봅시다. 얘 절대값이면 극한 있나요? 네. 있죠? 네. 근데 원래 건 극한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게 성립하는데 왼쪽 건 성립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극단적인 예시가 있고요. L이 0이면요? 돼요. 네. 왜냐면 L에 여기 0 넣으면요. 얘하고 얘 값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교환되니까 동치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13번 해보겠습니다. 13번까지만 하고 13쪽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 다음에 대생각 있죠? 네. 네. 그래서 빨리 끝내려면 빨리 나가야 합니다. 안 돼. 몰라. 하나 대박나. 대강론이요? 아, 오늘 근데 13쪽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 뭐였냐면요. 그 중간에 C가 뚫려 있죠, 여기서도. 네. 네. 근데 극한은 C에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C 근처에서 정의하는 겁니다. 따라서 C 근처에서 G가 F보다 크다면 극한 값 역시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직접 해보시고요. 이런 센스로 하다 보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이거. 네, 퀴즈 티어렘부터 쉬는 시간 좀 갖다 하겠습니다. 6시부터 다시 할게요. 네. 혹시 여기서 먹어도 되나요? 네네네. 아니, 진정한 고수는 이거 찾기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던데 그 막 되면 막 김밥처럼 치슈 많이 나 꼭 이거 한번 해봐. 한국에서 처음 봤어. 나 잘못한 것 같아. 이쪽인가 봐. 그 순서 있지 않아? 필름만 당겨주고 해주세요. 필름 어디 있는 나 끝났어. 나 캘리포니아로 만들어. 이거 어떡해? 다시 김죠? 너무 힘들다. 삼각김밥이 훨씬 더 약간 우월한